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2부로 접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얘기 나누던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손님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진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 성적도 뭐 변변치 않고 뭐 잘하는 거 없는데 축구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축구를 해도 뭐 선수급은 아니고 뭘 그걸로 진로로 밀어주기도 좀 애매하고 굉장히 애매한 그런 경우.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처음 가졌던 화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리 이렇게 뜯어보고 성적이니 뭐 다 뜯어봐도 옆에서 조언을 구해주는 사람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경우죠. 게임을 잘합니다. 게임을 잘한다. 자, 게임을 잘한다. 근데 또 게임 전문가로 밀어주기에도 그렇죠.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 게임 전문가도 뭐 실제로 요즘에 직업군이 있지만 잘못 밀어주면 아직까지 부모님 세대에게 욕먹기 좋은 그런 지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참 애매하죠. 취미가 다 핸드폰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핸드폰 게임이라는 건 뭐 너도 다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진로 지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자,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이 역학역술이 빛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애매한 상황에 이제 저같이 역학자가 나서게 되고, 사실은 제가 25년 전에 그런 심리치료사로서 직업적성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 일을 접고 역술가로 나서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냐면 답이 안 나오고 심리검사, 직업적성 검사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역할, 저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었어요. 도움을 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역학을 연구했고, 역학으로 상담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결론을 도출을 했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가야 할 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그런 애매한 케이스, 뭐 특히 잘하는 거 없고 남들 다 게임하고 이런데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겠고 보는 나도 모르겠고 전문가인 선생님도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뭐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인데 수학을 잘합니다. 만약에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수학학원 선행학습 계속 시켜놓으니까 수학을 잘합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미술입니다. 미술인데, 근데 자기는 수학적으로 만약에 이공계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정해주면 그건 자기는 싫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그런 케이스도 한번 같이 좀 다뤄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경우도 결국은 이제 애매한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애매한 경우에는요, 탐색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1부에 걸쳐서 2부까지 전부 이거는 결국 제 의견일 뿐입니다. 제 의견일 뿐이니까 이거 참고만 하시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애매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탐색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탐색전이 뭐냐면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자, 같이 찾아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그 메뉴 고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메뉴 우리 잘 고르기 힘들잖아요. 짜장면이 좋으냐, 짬뽕이 좋으냐, 우리가 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신경전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업군을 정할 때도 정말 탐색을 잘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정말 역학역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학역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수지만 탐색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색을 잘해서 이 학생이 정말 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갈등을 해야 돼요. 일단 갈등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은
좋아하는 거에서 잘하는 쪽으로 그래도 몰고 가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거를 먼저 학생을 유도를 해야 돼요. 그 속에서 탐색을 하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성적을 뭐 별로 잘 받지도 않지만 운동을 좀 잘한다. 게임도 좀 잘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잘하는 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게임과 운동이잖아요. 그럼 게임과 운동의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활동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활동적인 일, 약간 어떤 그런 뭐랄까요, 영업이라든가 또는 이벤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기술 분야, 요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잘하는 거,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다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없더라도 운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게임도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 분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 영업이라든가 그런 사람과 관련되는 일들 또는 기술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좀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영업 서비스 아니면 그렇죠. 서비스라든가 예, 기술직 이런 쪽으로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학생도 두 가지 초이스가 있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거를 해볼까 하는 걸로 자기를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직접 뛰어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직업군 안에서 어떤 모의 그런 말하자면 리허설이죠. 모의 체험을 해본 체험 같은 거 좋지만 그렇죠. 근데 안 되면은 상상으로라도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죠. 책이나 아니면 뭐 그렇죠.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나 그렇죠. 요즘에는 컨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직업군을 그냥 유튜브 같은데 네이버에 치기만 해서 나와요. 그런 역할을 근데 혼자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다 보면 막 뭐 쓸데없는 쪽으로 빠집니다. 예, 결국 자기 게임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리더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게 바로 선생님 역할입니다. 이때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특히 리더의 역할이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의 경험이에요. 선생님이 과거의 경험치가 중요한 겁니다. 뭐 선생님이 과거에 뭐 수석 합격하고 탄탄대로를 걸어온 이런 경험이 아닙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선생님의 리더로서 역할은 뭐랄까 실패하신 경험이 많을수록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 가서 실패를 하시면 더 좋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도 해봤는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또 저 일도 해봤는데 이것도 아니더라. 이런 일을 많이 실패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일수록 학생들을 상담하실 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그래서 제가 리허설을 했죠. 모의 테스트 이런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자, 이 직업군은 이렇다. 예를 들어서 휴먼 서비스다. 그러면 이런 건 이렇다. 근데 선생님도 옛날에 해봤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많더라. 생각보다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함부로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할이. 먼저 태어났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생님의 그 뜻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태어나서 더 경험을 많이 해봤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단지 먼저 태어났지만 경험을 많이 못 해보면은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해보신 선생님일수록 좋고 더 많은 전문가로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능력을 저는 선생님이 많이 가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탐색을 많이 해봐라. 그래서 같이 해보면서 그 학생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 잘하는 것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떤 진로로 일단은 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딱 결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하는 쪽으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좋아하는 것을 좀 탐색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취업 후에도 이렇게 많은 지지와 어떤 그런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수학은 잘하는데 미술을 좋아한다. 근데 수학을 계속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왜? 수학은 어릴 때 그 선행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그 학생의 태도나
이 생각을 리마인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분께서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릴 때 트레이닝을 많이 받은 걸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저기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가 뭐 위대한 사람들 옛날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 정말 싫었는데 그런 쪽으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제 음악가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쪽을 지긋지긋해서 접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아예 그냥 천재 소리를 듣든지 예, 평생 그 직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지를 줘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너 수학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잘하지만 지겹지? 지겨워서 하기 싫지? 100%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베토벤 얘기도 해주시고 뭐 타이거 우즈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어릴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평생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무조건 싫어하지는 마라. 그럴 필요는 없다. 어떻게 생각해? 하고 한번 딱 공을 넘겨줘야 돼요. 자, 학생이 선생님한테 공을 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수학은 잘하지만 싫어요. 나는 미술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공을 내한테 넘겨줬지만 다시 그 공을 학생한테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자, 어릴 때부터 싫었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을 하더라. 그런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네가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하고 공을 넘겨줘야 된다. 자, 그럼 학생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자, 그런데 이때도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잘하는 것에 저는 더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자, 네가 수학은 싫어하지만 어릴 때부터 쌓아온 게 있지 않냐. 지금까지 그런 걸로 정말 성공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 이전에 네가 잘하는 분야가 있지 않느냐, 자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거는 무기다. 타이거 우즈도 5살 때부터 지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골프채에 휘둘렀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니도 고민을 해봐라 이거야. 우리가 살아봐야 뭐 100년을 사냐 200년을 사냐, 이제부터 살아야 끼케야 5, 60년이다. 그 중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를 생각했을 때 네가 잘하는 거를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생각해봐라 이거죠. 그런 역할을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역학역술적인 게 가미가 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 근데 미술을 하고 싶어 한다. 자, 그러면 잘하는 분야는 수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역학역술의 팁이 뭐라고 나왔느냐, 이 사람이 사조를 풀어보니 짜잔 공무원이나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자, 공무원 시험에 수학의 역할이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너 이 실력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지 않겠니? 아니면 공시나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러면 그 공무원 싫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그 시험은 수학을 잘하면 엄청 유리한 시험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학생을 한번 그렇게 끌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잘하는 걸로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공계 쪽으로는 수학 실력이나 공학 실력을 뽑는 데가 많습니다. 뭐 무슨 공사 붙는 거 있죠? 뭐 수자원 공사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수학 실력 엄청 필요합니다. 자, 맞죠? 그렇게 유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물론 역술이라는 팁이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럼 만약에 역술이라는 팁이 안 들어갔을 때는 학생들을 자, 잘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관련 직업군으로 몰고 가보는 겁니다. 우선. 그러면은 자, 이 학생은 막연하게나마 미술에 대한 그게 있지만 미술에 대한 뭐 그런 지식은 아직 없잖아요. 전문적으로 지식도 없고 그냥 막연한 거잖아요. 일단은 막연한 걸로 가져가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우선은 잘하는 쪽으로 수학이나 이런 이공계 쪽으로 진로 지도를 해주시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이미 취업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한 번씩 연락하시면서 이제 미술 쪽으로 한번 이런 팁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취미 생활 한번 해봐라.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렇죠. 동아리나 학원을 다니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저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취업을 이미 한 학생들도 만나서 한 번씩 이렇게 모임도 갖고 식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을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네가 과거에 그런 취미 활동이 있었는데 요새 어떻게 사냐? 취미 활동 좀 하냐? 취미 활동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은요 완전 감동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 게 있었다는 거 아세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학생도 선생님의 그 말이 더 고맙기도 하지만 이 학생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자 그래 되면 이 학생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아리 활동 또는 취미 생활을 할까 말까 아니면 하다가 두 가지가 있겠죠. 한번 쭉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해보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쪽으로 전문적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죠? 지금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진로를 선택해서 가고 있는 현재 자기 자신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미 자기 자신은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성공으로 가자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그런 종합적인 팁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또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이번 2부에서는 질문을 다루기로 했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요거는 진로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네네네. 지금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이제 진로 문제에 대한 그런 팁은 많이 얻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저 현실적인 그런 네. 실무에서도 제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굉장히 이제 뭐랄까 정말 애매한 그렇죠. 그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애들이 있으면 예. 이제 뭐 이렇게 박사님께 이렇게 의뢰를 그렇죠. 역술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예. 좋을 수 참 있을 좋을 것 겁니다.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제 고민은 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물론 뭐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뭐 이렇게 지도, 학생 지도, 네. 그다음 상담 그리고 학생들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업무에도 지고 아. 학생들에게도 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가정생활은 아예 예. 돌볼 수가 없는. 이건 가정을 전혀 돌볼 다른 수가 얘기를 또 하시네요. 없는. 예, 가정을 전혀 돌볼 수가 없는.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서 아. 부부 간의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네. 요 부부 간의 갈등 요 부분을 이제 저는 좀 또 어떤 식으로 이 여자라는 그리고 또 와이프라는 그리고 또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건 이 간단한 그런 얘기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라서 답변도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일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거든요. 보통 직장에서. 그런데 이거는 또 일은 일인데 일도 많은데 가정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부부의 문제나 이런 갈등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서로의 노력이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결혼이라는 이 어떤 결혼 생활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건 이제 서로 남남이 아니라 어떤 그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서로 다른 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새로운 가정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테두리를 새로 만들어진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보니까 시작인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지금 몸소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만 하면 이제 뭔가 끝났다, 종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결혼을 하시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새로운 시작일 수밖에 달라지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서로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맞춰가는 시점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맞추는 시점은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7, 80 이제 인생을 다 이제 정말 살았을 때 그 시점이 그 완성의 시점이지 결혼이 절대 완성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분 다 결혼이라는 게 시작이 아니라 종착이기를 바라는 마음일 때 파탄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인생 상담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자, 남자 여자 배우자가 각각 결혼이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정말 좋아져요. 왜냐하면 맞춰가자 이런 생각을 시작한다. 시작이니까 종착지는 인생의 마지막이 종착지니까 결혼의 종착지가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두 분 다 만약에 결혼이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 났으니까. 자,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결혼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고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왜? 시작이니까. 그걸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한번 상담을 받으러 오셔야 돼요. 저한테 오시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가시든지. 뭐냐면 상담의 핵심은 그거예요. 시작이라는 거. 자, 지금 와이프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결혼을 하면 그게 종착이고 나 이제 좀 편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서로를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외벌이세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서로 일을 하십니까? 외벌입니까? 네. 자, 만약에 맞벌이 같으면 좀 덜 할 건데 외벌이 같으면 더 그래요.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다른 세상에 사니까 한 사람은 직업 전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집에서 가정주부니까 가정만 돌보는 사람은 서로 하는 일도 다르고 하니까 얼마나 이해관계가 서로 더 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같은 길을 가면 좀 낫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같은 직업은 다르겠지만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지만 서로 일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완전히 다르면 더 오해가 쉽다는 거죠. 오해가 크고. 그러면 자, 아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결혼이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 들으셨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지만 와이프분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종착역으로 가려면 아직 20-30년 훨씬 멀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끝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 이래 되니까. 근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가정에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거의 99.9%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그렇게 형제가 많지도 않습니다. 둘 아니면 보통 한 명. 그렇게 우리 세대가 이렇게 1980년 이후부터 이렇게 성장을 해온 세대가 보면 다 자기 자식 귀한 그런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이제 끝이야. 이제는 나 보답받아야 돼.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보답을 결혼으로 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종착역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먼저 바꾸고 프레임 자체를 바꾸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은 간단하게 해설이 끝나는 간단하게 답변이 딱 나오는 그런 질문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결혼은 종착역이 아니고 시작점이라는 거. 그걸 오늘 우리 선생님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 와이프 되시는 분도 그런 설명을 좀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해가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제가 드리는 이 결혼이라는 게 종착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좋아요. 근데 두 분 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좀 해드리고 싶고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사실 두 분 다 결혼이 시작점이라는 걸 알고 서로 이해를 하기 시작해 아직도 시작의 단계라는 거 아시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프레임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급적 시간이 되시면 두 분이 같이 한번 오시든지 상담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작용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역학적인 부분도 있고 서로의 궁합도 있고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을 더 다뤄야 됩니다,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기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데 결혼이 인생의 종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해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다루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오늘은 우리가 주제가 진로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기 이 정도로 끝내는 걸로 하고 네. 우리 선생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진짜 이 학생들 진로도 정말 학생들 다 내 몸같이 아끼는 분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일적인 부분 소홀할 수 없고 학생들의 그 진로도 정말 그 드러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이지만 네. 서류하고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모든 이 업무의 연장에서 너무 시달리시다 보니까 가정에 이렇게 좀 소홀히 하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거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내분도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한번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